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줄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3부에서 고란 기자와 경제 얘기를 했는데 8199님께서 문자로 서민도 지원 부탁합니다. 대출 있는 분, 원금과 이자 같이 갚는 분, 원금 연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민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어렵기 때문에 말이죠. 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신천지 교회 측을 겨냥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의 수사도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수사에 들어갔습니까? 3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원지검의 피해자 단체들이 고소 고발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2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서울시에서 고소 고발했던 부분입니다. 살인죄, 상해죄 같은 거.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했던 거예요. 예. 이름을 이만희 총회장이 지어줬다. 새누리당. 예. 그래서 그 부분 3가지 정도가 진행 중인데 수원지검께 지금 가장 빨리 좀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고소 고발 들어왔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이 검찰에게 압수수색해라.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벌금 사안들이에요. 예. 살인하고 상해는 조금 쉽지 않다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는 압수수색을 좀 하기에는 좀 쉽진 않은데 근데 원래 같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표창장 때문에 압수수색한 걸 봤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고 더 중하거든요. 예. 또 방역의 문제도 있고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벌금에 해당하는 죄라 하더라도 또 다른 범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표창장보다는 중하게 압수수색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개시하면 요새 통신 지휘망부터 타격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교리나 믿음, 전파 이런 게 주된 활동인 단체들은 이게 감염병 전파의 어떤 숙주가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 빨리 어떤 통신지망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격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놔두면서 방역 활동이 예방 활동이 잘 되기를 바라만 보고 있겠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거는 뭔가 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권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전도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지금 확진자들 중 대부분이 이제 신천지 관련 확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 테고요. 자, 그럼 신천지 관련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계속 얘기하지만 살인죄 같은 거는 쉽진 않아요. 적용하기 어렵다. 예.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또 법률가 출신인데 예. 형법 책 보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쉽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을 좀 빨리 좀 수사를 해라 촉구하거나 방역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살인죄, 사기죄를 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고발을 받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살인이든 아니든 간에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 김윤우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거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좀 확보가 돼야지만이 이게 좀 막을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초기에 신천지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단 말이죠.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네. 오늘 보도된 것도 보면 모친이 서울 지역 신천지 신도라고 밝힌 그 A씨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현재 어머니가 모임이나 예배에 나가지 않지만 줌이라는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신천지 측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면서 자기 일상을 누군가에게 계속 보고하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내용의 유언 비어를 공유하고 있냐면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는 감염 양성 반응이 아니라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병원이 잘못 검사한 것이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천지를 없애기 위한 수를 쓰는 것이다. 이런 유언 비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이 그쪽에서는 성도라고 한다고 하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 지휘부와 그 중간중간 간부들, 연락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유언비어를 내부적으로 유포하면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공유한다. 이것도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처벌할 수 있죠. 처벌하려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평상시라면 검찰의 태도가 맞습니다. 그 범죄라고 하더라도 중해야 되고요. 압수수색할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요. 뭐 표창장 빼고요. 가능한데 지금은 심각 단계고 뭐 저는 좀 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비상사태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삼아 올린 동영상을 올린 사람도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국민의 바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인데 왜 이렇게 신중한 행보를 보인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 검찰이 기소하기를 기다리는 법원처럼 팔짱 끼고 있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저 입장에서는 이게 한 곳에 인력을 몰아주고 신천지 수사를 다 몰아서 해주게 해주면 좋겠지만은 수원 따로 중앙 따로 하고 또 지금 횡령 수사는 또 안양인가에서 하고 있죠. 이렇게 다 분산해서 하고 인력을 지원해 주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조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긴 합니다. 지금 유병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전에 세월호 때 이 수사를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요. 예. 이 검찰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머뭇거린다. 먼지털이 수사를 했는데 결국 유병헌 뭐 검거도 뭐 못했고 예. 결국은 뭐 잘 안 된 수사로 결론이 냈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종료는 됐던 거예요. 예. 근데 이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국가의 모든 공권력이 지금 막는데 좀 동원되고 지금도 모르게 그게 전파나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세월호 사건 유병헌 검거하고 유병헌 사건하고 비교를 해서 좀 머뭇거릴 예. 이유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세모그룹이죠. 유병헌 네. 구원파. 그때는 검찰도 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유병헌이 잠적하니까 또 모든 언론이 하루 종일 유병헌에 관한 이야기만 했었단 말이죠. 엄청 진짜 뭐 뼈 없는 닭 얘기까지도 하고 뭐 예. 지금 기억이 다 나시겠지만 속보로 단독 속보로 달고 뼈 없는 닭발을 쉽게 먹었다, 먹었다면서 뭐. 뭐 예. 저도 그때 종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그러게요. 정도로 모든 국가기관, 모든 언론에서 그 얘기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그때는 비교하면 좀 다르다. 너무 다르죠. 예. 그렇죠. 언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인가요? 그분 집 앞에서 뭐 뻗치기라던가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안 있지 하잖아요. 않습니까? 예. 근데 아까 김민우 변호사가 이 횡령 사건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횡령 이야기는? 그 이만희 총회장하고 그 김남희 씨라고 전에 있었던 내연녀 겸 2인자라는 사람이 예. 있는데 그 둘이서 경기도 가평하고 경북 청도 등에 그 100억 상당의 부동산을 신천지 자금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는 곳에서 작년에 고소를 했었는데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과천 경찰서는 그 이만희 총회장과 김만희 씨를 소환해서 입수한 관련 서류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2019년 7월에 무혐의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고요. 지금 현재 안양지청에서 계류 중입니다. 아, 예.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계좌랑 장부를 봤는데 그게 조작됐거나 허위 자료라는 증거랑 증언이 안 나오면 입증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단체 수사가 그렇습니다. 예.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이게 잘 맞지 않고요. 횡령이나 배임에서 장부만 가지고는 뭐 그거 조금 장부상 잘못 쓴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실체가 뭐인지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단계로서는 뭐 기소까지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다른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감염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이재명 지사가 믿지 못하겠다.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받으라. 하고 가평 별장을 찾아간 것 같아요. 엉뚱하게 기자회견 보면 뭐 콜레라 얘기도 했고요. 예. 뭐 독감 주사 얘기도 하고 이래서 과연 뭐 제대로 저걸 알고 얘기를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본인이 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게 음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90세 정도 되기 때문에 고위험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 사람의 검체를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찾지를 못했고요. 예. 검체는 확보해서 지금 검사를 한 상황. 그렇죠. 상황입니다. 교리상 영생한다는 사람이 걸렸다고 하면 이게 뭐 신도들한테 미치는 파장이 크니까 예. 일단 그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음성이라고 나왔지만 그 검체됐던 시료가 누구 건지는 뭐 또 다른 사람 거 갖다가 검사 그럴 받았을 수도 수도 있죠. 있는 네. 거니까요. 직접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영생 네. 불사든지 뭐든지 간에 옆에 안원 전파를 해야 되니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조사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지사가 도착하기 전에 떠났고 네. 그리고 과천 보건소에서 신분을 밝히고 검사했고 최종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검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만희 총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요. 뭐 가평이나 그 인근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충청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평은 떠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전에 뭐 유병헌 같으면 진짜 모든 언론기관이 보도를 해주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예. 전혀 보도하는 데가 근데 없습니다. 3월 14일 날 본인 탄신일 날 그 전 신천지 뭐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집회한다는데 그 종교 집회에는 꼭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나타날 수 그게 있을 뭐 것 같아요. 김일성 생일처럼 가장 중요한 행사인 모양이더라고요. 신천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도를 한다. 뭐 모략 전도 이런 네. 있고 추수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법원이 최근 신천지 소속임을 속이고 포교 활동을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 민사소송이었는데요. 네. 신천지 피해자 B씨 등이 신천지 서산센터의 계략과 모략에 미혹돼서 최대 7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면서 2018년 12월에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네요. 예. 그래서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 1단독 안동철 판사님이 손해배상을 500만 원 정도 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난 14일에 하셨네요. 예. 신천지라는 거를 밝히고 전도를 하라는 게 법원의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속이고 하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위법하고 예.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을 해주라. 저도 지금 요새 이것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좀 한번 고발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집단 소송을 찾아봤는데 생각하고 있다고. 집단 민사 뭐 집단 소송도 생각하고 있지만 네. 이거는 노동력 착취 목적의 약취 유인죄가 범죄요. 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뭐 염전노예 그다음에 뭐 인신매매 후에 새우잡이 같은 거 보내가지고 월급 안 주고 강제 노역시키는 거 그런데 쓰이는 조문인데 이 경우에도 뭐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무임금으로 계속적으로 막 정말 뭔가 고갈될 때까지 육체적으로 고갈될 때까지 활동을 하게 하고 또 근근히 버는 돈 그거는 전부 신천지에 헌금 주게 하고 이런 면으로 봐서 노동력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죄로 한번 구성을 해서 민형사를 다 같이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가능성이 들었습니다. 있어 보여요. 근데 이 재판은 위법성이 있다고 했는데 손해배상은 500만 원밖에 되지 않네요. 위자료예요.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신체적 손해가 있다면 뭐 사망이라든지 예. 후유장애 발생하면 되게 금액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법원의 정권을 판단하는데 거의 100단입니다. 그래서 뭐 이 금액 자체는 크게 크지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요. 이게 피해자들의 500이지만 수가. 곱하기 예. 하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돼요. 그 3월 14일로 예정됐던 신천지 창립 기념 예배는 취소됐다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하면 안 되겠? 진짜 그렇죠. 사람도 알겠? 예.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하면 안 예. 되니까. 근데 지금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취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민법상은 뭐 저기 재단이나 사단 같은 경우에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그냥 뭐 해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해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해산 명령이나 뭐 매한가지죠. 뭐 일단 법인격을 취득한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제 해산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집행정지를 하고 뭐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조금 다르긴 해요. 종교 단체인데 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사단법인으로.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목적에 반해서 일을 했거나 공익에 해하는 일을 했을 때 주무관청에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뭐 그거를 근거로 취소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교단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법인으로서 없어지고 또 법인으로서 받았던 어떤 인격이라든지 세제 혜택 이런 게 사라질 것 같고 이 종교의 자유는 그보다 좀 더 상위에 있는 헌법상 자유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천지 교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연말에 기부금융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안 되죠. 예, 이제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세제상 네. 부분. 예. 자, 근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 긴급 명령권이 일단 뭡니까? 대통령이 이제 하는 비상 대권입니다. 예.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 보위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 명령을 법률과 가까운 명령을 내려라는 건데 이거를 좀 검토를 좀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전쟁 났을 때 예. 국회 모아가지고 입법할 수 없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어허. 입법하고 똑같은 효과를 노리는 예. 비상 대권 같은 건데 예. 이걸 막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국회가 불가능해야 되고 교전 상태가 돼야 돼요. 전쟁 났습니까? 전쟁 났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국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 상권 분립에 명백히 위배되지만 너무 긴급한 상황, 교전이나 이럴 때. 그렇죠.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회는 넘어올 대통령이 수 하는 없으니까. 건데 지금 상황하고는 안 맞는다 이 말이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요건도 안 되는 거죠. 발령 요건도 안 요건 되는 자체가 안 되고 거죠. 예. 그래서 전에도 뭐 신천지의 협조를 구했지만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신 네.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검사 출신이신데 자기 권한이든 남의 권한이든 좀 법정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안타까워요. 이거는 밑 참모들도 있을 거고 상식적인 거에 가깝고 해야 되는 권한은 행사를 못 하고 할 수 없는 걸 갖고 좀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이런 언론에 좀 대서특필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뭐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것처럼 보도가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찾아보고 아닌 것 같으니까 사과를 하셨네요. 헌법을 봐도 그대로 나와 예.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그렇죠. 창고에 넣어놓고 있을 것이다. 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업체가 하나 붙잡혔네요. 네. 지금 반부패부에서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스크 관련해서 매점 매석 이런 거 하는 거를 단속하게 팀을 꾸렸고요. 지금 관련해서 업자가 하나 검거가 됐는데 이 서울 강서구의 창고에서 마스크 3만 장을 보관하다가 이게 중고 사이트로 대량으로 판매하다가 이게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 이것도 허위 또 대금 또 어떤 경우는 또 판매 대금을 또 챙기다가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어떤 마스크 제조업체는 아버지가 운영을 하고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니까 생산량 대부분을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싸게 넘기고 아들은 다시 비싸게 팔고 그렇죠. 그래서 폭리를 칭한 이게 그렇죠. 350만 개를 넘겼다. 네, 10배 이상.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아들한테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증여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풀린 가격으로 팔게 해준 이 부분까지도 지금 증여세의 의제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판매 가격을 또 줄였지 않습니까? 아들한테는 반값에 넘긴 걸로 해놨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또 이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또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판매 대금을 그나마 또 아드님 계좌로 받은 게 아니라 배우자 명의나 또 그 손자 명의로 차명 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무자료 현금 판매에 허위 세금 계산서 수치에 뭐 등등해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지금 여러 개가 걸리고 거기 따라서 뭐 가산세나 이런 부분까지 추징을 당하면은 굉장히 많이 당할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이걸로 인해서 벌 수 있었던 돈 전부 또는 뭐 그 이상도 세금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5년간 탈세 혐의까지 확대해서 세무조사를 모조리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방침인가 이게 봅니다. 세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비상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 검찰도 마스크 관련해서는 처벌하기 위해서 한다면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신천지 조사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까지 얘기를 하면서 고발한 거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부분을 좀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검토도 벌써 이재명 시장이 막 그런 거 할 때 그때쯤 했어야 되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드네요. 네, 긴급성과 급박성에 대한 판단이 너무 지금 온도차가 큰 것 같고 네, 다른 것 같아요. 좀 너무 느긋하다는 좀 다른 권력 뭐 기관은 서운함까지 드는 것 다 같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국세청도 사실은 과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는 게 최고 의무인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경찰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마스크 사재기 관련해서. 예. 이렇게 되면 처벌이나 뭐 벌금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탈세 탈루가 굉장히 큰 범죄잖아요. 꽤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무조사를 결정하기가. 근데 전체를 다 세무조사를 하고 김윤호 변호사 지금 약간 언급했는데 가산세하고 이런 거 다 따지면 세금 탈루했던 거 그 이상을 거의 내야 됩니다. 아주 그 위법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세금을 이때까지 번 거는 뭐 싹 다 내는 상황까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업계에 이게 알려지면 절대 마스크 관련해서 사재기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이런 매정 매석 같은 건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지금 이 것입니다. 물량이 350만 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한테 넘길 때 반값인 350원에 몰아줬고요. 그 아들은 여기다가 요걸 받아가지고 3,500원에서 4,500원에 팔았거든요. 10배, 그러면 뭐 이거 장당 1,000원씩만 지금 세금이 붙는다고 해도 네. 35억이죠. 이야,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마스크 때문에 긴 줄을 서고 있는데 이거 마스크 사려고 하다가 이게 병이 또 확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마스크 산다고 뭐 하다가 예. 또 보도 그 취재진한테 그 얘기했다가 취재진은 신고를 하고 뭐 또 검거하러 오고 뭐 난리도 아닌 상황 같은데 예. 요 부분이 참 뭐 좀 제대로 된 방법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만약에 일괄 공급하면 또 뭐 공산 주인이 뭐 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참 쉽지가 않은 예.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전국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방역 당국의 이야기를 좀 듣고 네.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 발레단 소속의 나대한 발레리노 자가격리 와중에 일본 여행을 떠났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게 국민 개개인 협조를 사실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 언론 보도 보면 이 나대한 발레리노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도 자가격리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뭐 딸 집에 간다든가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시민의식이 있어야지만 방역이 성공합니다. 예.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자가격리 해달라고 14일간 하락했는데 그새 3일절 날 일본을 가서 또 찍어가지고 걸렸습니다. 예. 이렇게 자가격리를 자꾸 위반하기 시작하면 국가의 노력은 밑빠진 물붓기가 되고요. 뭐 어떤 국가가 해도 성공 못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요. 네네. 이것도 어떻게 처벌을 300만 원의 벌금이요. 이게 벌금. 뭐 자가격리가 방역조치로서의 자가격리가 있고 예방조치로서의 자가격리 둘 다 있는데요. 어떤 걸 어기든 간에 벌금 300만 원. 지금 법은 바꿔놨는데 한 달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예. 그때 1년 이하도 가능한데 지금은 벌금 사안밖에 안 됩니다. 예. 코로나 3법이 통과돼서 그렇게 된 거죠? 통과돼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올려놨는데 그거는 벌칙 조항은 한 달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빨리 즉시 시행하는데 그것도 적용이 안 되죠, 이거는. 막 잠 하루에 1시간씩 자면서 방역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가격리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행 가고 그러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빠지죠. 자, 그분들 한번 끝이 안 보일 겁니다. 예. 내가 진짜 이거 일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공무원들, 네. 우리 의료진들 그 사람들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2차, 3차 감염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가격리 조치 중인 분들은 꼭 방역당국의 협조를 부탁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에 권영진 대구시장 검사 출신이라고 했는데 검사 출신 아닙니다. 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정해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검사들 밑에 있겠죠, 출신들이. 예. 팩트 정정해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죄송합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